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정원 식물들 심기에 딱인 시기죠. 오늘은 홍천 정원에 심을 식물들을 둘러보려 옥천 대림묘목에 다녀왔습니다. 언제 간판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JB 가든센터로 완벽히 변신을 했네요. 사실 식물도 식물이지만 큰 기능성 화분이 필요해서 다녀왔어요. 이른 봄에는 나무들이 앙상해서 예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순들이 터서 싱그러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JB 가든센터는 많은 직원분들이 직접 식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차에 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백화점에서 퍼스널 쇼핑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식물 구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나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벚나무입니다. 이렇게 분묘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뿌리가 탈탈 털린 1년생 전목 묘목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2년째 키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딱 요 정도 사이즈가 됐는데요. 요거를 화분에서도 잘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왕벚나무 묘목을 이제 정원이 있으시다면 땅에 심는 것도 좋지만 화분에 키워서 약간 큰 분재처럼 키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꽃도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옆에는 수양 겹벚나무의 겹자를 지운 그런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 수양 벚나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꽃을 핀 걸 확인해 봤더니 겹수양 벚나무가 맞았습니다. 저도 수양 벚나무를 실생으로 키우고 있는데 일반 호꽃이거든요. 그런데 겹꽃을 보니까 이것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팅커벨이란 이름을 가진 라일락이에요. 이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빨간색으로 피고 그 다음에 처음 폈을 때는 약간 분홍색,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빨갛게 변하는 굉장히 특이한 라일락 같아요. 얘가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스김 라일락은 키가 굉장히 작은 외성종인데 얘는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름표에 설명을 봤더니 고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는 크지만 윗부분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따글따글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접목을 한 것 같아요. 옆에는 미스 캐나다라는 이름을 가진 라일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김 라일락은 약간 동양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키도 크고 꽃도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서양적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등나무인데요. 등나무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시아 혹은 로제아라고 부르는 분홍색의 꽃도 있고요. 파란색 꽃, 그 다음에 붉은색 꽃을 피는 그런 등나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순들을 막 뽑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이 등나무 같은 경우에는 분재 소재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조그맣게 키를 키워서 꽃을 이렇게 한 무더기만 피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집에서도 한번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 플라밍고 셀렉스를 심으려고 정원에 어디다 심으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초봄만 하더라도 앙상한 가지여서 이게 예쁠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이 텄고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이 이파리가 굉장히 붉게 물들거든요. 좀 있으면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알리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크고 연보랏빛 혹은 연분홍빛의 대형 다알리아를 찾고 계신 걸 아셨을 텐데요.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금 더 붉은 색깔의 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노지에서 잘 큰다고 해서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 동백이에요. 얘는 요즘에 많이 보이는 앤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옆에 손님분께서 어디서 자꾸 향기로운 냄새가 나나 했더니 얘한테 나는구나 하면서 향기를 많이 맡아보시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동백꽃이 다 졌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꽃을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올리브 토스카예요. 저는 이걸 키우고 있는데요. 얘도 자가 결실이 되는 그런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이파리가 굉장히 짧고 잎과 잎장 사이가 되게 짧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란 부시형으로 키우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얘는 밭꽃나무예요. 저는 밭꽃나무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꽃이 굉장히 작고 색깔이 굉장히 붉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얘가 좀 덩치가 커지고 하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심어볼까 굉장히 심하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옐로우봉입니다. 침엽수 중에 한 품종인데요. 저는 얘가 예쁜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크게 자란 모습을 보고 얘가 진짜 예쁘구나 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무에 노란 별들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옆에는 애기 별목련도 보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품종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표 확인을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정원에 이렇게 앙증맞고 귀여운 목련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인동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요. 요즘에는 많은 육종과 개량을 통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인동이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얘도 클레마티스처럼 덩굴성을 이루는 그런 식물이에요. 저는 이 꽃잔디 가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신품종의 꽃잔디라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다시 봤더니 이렇게 한 판에 15,000원이었어요. 꽃잔디는 집비식물로서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흰 꽃잔디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 꽃을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심는다면 이런 하얀 색깔 꽃잔디를 쫙 심어서 한번 가꿔보고 싶어요. 그리고 JB 가든 센터는 수국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당년지 수국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홍천같이 굉장히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심어 놓으셔야 매년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 수국입니다. 그리고 얘는 저도 키우고 있는 등수국입니다. 페티오라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홍천은 이제 새순이 텄는데 여긴 조금 따뜻해서 그런지 순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점은 위로 올라가면서 크는 점도 있지만 향기까지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산수국 데어데블이라는 품종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산수국인데 이파리가 지금 사진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붉죠. 붉다기보다 약간 좀 검은 그런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수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수국 정원을 꾸밀 때 포인트로 중간중간에 이런 검은 잎을 혹은 검붉은 잎을 가진 이런 품종을 심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추천하는 식물입니다. 아르메니아인데요. 요거는 너도부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조만한 애를 사서 홍천에 심어놨는데 월동을 잘 끝내고 지금 새 잎을 올리고 있어요. 애초에 이렇게 큰 걸로 심으면 바로 예쁜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맹문동이에요. 일반 맹문동이 아니라 저도 요걸 심어놨거든요. 대왕 맹문동이에요. 일반 맹문동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큰 잎과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대도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쓰러짐 없이 쫙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핀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조팝나무 더블플레이 두지입니다. 원래는 얘가 새순이 없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새순이 나온 모습을 보니까 이제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파리가 굉장히 붉게 자라 나옵니다. 그리고 꽃을 굉장히 자주 피워서 잦은 전정을 해줄수록 이런 아름다운 잎과 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요거는 진짜 제가 조금 스포를 할게요. 데려왔습니다. 외성 개나리인데요. 일단 홍천에도 오래 묵은 그런 개나리가 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항상 전지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 외성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처지는 특성보다는 위로 쭉쭉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일반 개나리에 비해서 조금 작긴 하지만 되게 다글다글 피어요. 꽃이 굉장히 다화성으로 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외성 개나리였습니다. 이거는 아틀란티스예요. 아틀란티스도 제가 작년에 홍천에 심어놓고 지금 겨울이 지났잖아요. 굉장히 예쁘게 새순들을 다글다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집피식물 대용으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잎의 무늬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강력 추천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찍으면서 가격표가 살짝 잘렸는데요. 유칼립투스 폴리안 품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유칼립투스 화분이 3만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지 활동은 조금 힘들어서 가정에서 많이 키우시는데요. 특히 이런 큰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카페라든지 사무실에 놓으면 정말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식물을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유칼립투스 마니아 분들은 이런 거 하나 품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핑크 셀릭스인데 가격이 50만원이죠.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봤더니 이게 접목묘가 아니라 정말 나무를 키워서 접목한 부위 없이 키운 오래 키운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도 거의 손목보다 훨씬 굵은 이런 크기로 자라 있는데요. 정원 가지신 분들 이런 거 하나 심어 놓으면 진짜 포인트로 대박일 것 같습니다. 얘는 수양 홍매화입니다. 매화 같은 경우에는 매실나무예요. 매실을 여는 그런 나무인데 이렇게 빨간 색깔 꽃을 피우는 매화지만 밑으로 축 처지면서 자라는 수양 홍매화예요. 그래서 분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옆에는 수양 오색매화예요. 이 오색매화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꽃잎이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한 꽃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꽃이 많이 피었을 때 굉장히 알록달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특이한 그런 매화나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이 보여드렸던 매자나무예요. 아직은 이파리가 조금씩밖에 안 올라와서 예쁜 색감을 볼 수가 없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다운 잎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천하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JB가든센터 식구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식재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시가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식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분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토분인 척하는 플라스틱 화분, 파스키니 화분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홍천에 왕벚나무랑 겹벚나무를 분갈이 해줄 큰 화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 화분을 유심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옆에 구멍이 많이 나 있고 아래에도 물이 잘 빠지게 되어 있어서 야외에서 큰 식물을 키우기에는 안성맞춤인 그런 화분 같아요. 오늘은 봄을 맞아 정원식물과 화분 쇼핑을 하러 옥천 JB가든센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봄이 되니까 정말 할 일은 많아졌지만 매일매일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계속 좋다고 하니까 봄을 한껏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